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 통합을 제시하자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작용이고 있습니다. 출마 입지자들은 행정통합과 경제연대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며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 통합이나 군산, 김제, 부안, 익산 통합 등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익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한반도 KTX에서 익산 패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강주선 철도 구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지사는 익산을 식품 산업의 수도로 동물의약품 클러스터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청년들 청년센터의 창업 지원이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최근 2년 동안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센터는 교육 중심에서 마케팅과 판매 등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청년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 통합을 화두로 제시하자 지방선거에서도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마 입지자마다 행정통합과 경제연대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며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제시한 지자체 통합.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등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슈로 작용하면서 출마 입지자마다 다양한 방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지만 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동참해야 한다며 완주, 전주 행정통합과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이 실행 전략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에서는 강임준 시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 시장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 대상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넘어 익산까지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4개 시군을 산업 중심 권역으로 구분해 전주권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강 시장은 4개 시군 통합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개별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접도시들과 통합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공동 경제성을 끌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지자체 간 경제연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연대 대상은 익산과 군산, 김제 등 3곳. 표류 중인 전주, 완주 행정통합 대신 새만금 배후 경제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개시가 가진 장점을 연계한다면 독자적인 산업물류 거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대의 핵심은 협력이고 그거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익산은 교통의 중심지고 군산은 항방과 새만금의 중심지고 김제는 농생명 기반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곳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생활권과 교통권이 한 몸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작용하면서 출마 입지자마다 방안을 제시하는 등 표심 공략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특위 구성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측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서 기업에 맡겨야 한다며 입장 정리를 한 만큼 여당이 나서서 특위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조승래 사무총장 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특위 구성에 합의를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308건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차 전지 전주기 AI 기반 분석센터 건립과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단지 조성 등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3,900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중기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의 공정률이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목원은 151헥타르 간척지에 건립하는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으로 지난 2023년 2,115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242억 원보다 3배 이상 증액된 87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공정률 8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조국 당대표의 군산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역위는 어제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산의 운명을 바꿀 재선거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모두 5개 문항으로 군산 정치권의 상황과 리더십, 조국 대표의 군산 출마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위의 의견을 조국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에 이뤄집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또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 입지자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일선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어제 도민과의 대화 3번째 순서로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반도 KTX 신설과 전주에서 광주선 철도 구상 등 익산 패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400여 명의 시민들 앞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섰습니다. 12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반도 KTX와 전주, 광주 철도 신설과 관련해 익산 패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 지사는 한반도 KTX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전주, 광주선 신설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산을 패싱하는 전주, 광주 신설 여부를 철회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분명한 답변을 회피한다면 저희 시민들은 이 사안을 정책이 아니라 익산 죽이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여기를 패스해가지고 다른 노선을 돈다.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얘기니까. 그런데 그걸 계산하니까 33조가 들더라고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주장한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저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익산과 군산,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도 언급됐습니다. 김 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통과로 정부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광역교통망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신청을 해놨어요. 광역교통망 계획은 1순위로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또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을 언급하며 익산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이 특히 식품산업, 아까 동물용 의약품 이런 거는 대한민국 1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한반도 KTX 구상에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김 지사. 전주, 광주선 신설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시장주재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임준 시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과정을 생중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회의 생중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군산시는 생중계 방식과 범위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익산에서 출생한 아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축하금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와 원광 새마을금고는 오늘 출생 축하 아기 통장 발급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출생한 아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100만 원과 첫 만남 지원금 200만 원까지 합하면 첫째 아이의 경우 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미식관광 육성에 나섰습니다. 시는 원광보건대 라이즈 사업단 한국외식창업교육원과 함께 대물림 맛집과 향토음식점 6곳에 대해 서비스 향상과 메뉴 개발,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도 미식산업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표 맛집 육성과 미식관광 콘텐츠 확대, 로컬푸드 활용 강화 등 미식도시 브랜드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차관은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을 만 19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원은 국비 50%에 지방세와 기금을 결합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창업의 구심점이 된 군산 청년들 청년센터가 매출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최근 2년 동안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센터는 교육을 넘어 성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청년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3대째 군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백형경 씨. 3년 전부터 약콩으로 만든 보리차를 상품화해 지난해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첫 해 매출 2천만 원에서 15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군산 청년들 청년센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백 씨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안에서 포장재도 만들고 광고 비용도 쓰고 마케팅 비용도 쓰고 영상도 만들었어요.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시작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되었고 결과도 좋았어요. 이처럼 청년센터의 도움을 받은 기업들의 월 매출은 평균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57개 기업이 8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65개 기업이 7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창업기업이 1년여 동안 본인의 매출보다 6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들 청년센터는 이미 창업을 했거나 예비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개발하고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5,2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141건의 특허를 출원해 23건이 실제 등록됐습니다. 센터는 2019년 개소 이후 초기에는 교육 중심의 창업을 지원하다가 2년 전부터는 매출과 판로, 자금, 법적 보호까지 연계하는 성과 중심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해마다 6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7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통망도 넓어졌습니다. 롯데몰 군산점과 연계한 팝업 부스 행사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은 정식 입점 제안을 받거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산의 다양한 자원이나 수산물이나 아니면은 군산의 문화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기업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특허 상품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돕는 청년들 청년센터. 지역과 센터의 협력이 청년을 부르고
지역 경제 구조의 근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발 구상과 관련해 도내 정치인들에게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새만금 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세미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세미나는 카지노를 포함해 관광, 마이스, 문화산업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 전략이 새만금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환연은 내국인 도박장을 만들어 수많은 국민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면서 먹고 살자는 것이 관광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익산과 군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4.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납 신청은 연중 4차례 가능하지만 1월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익산시가 오늘 청소년 정책 체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해 살기 좋은 익산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로는 익산 문화재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묶는 문화관광 아이디어와 청년시청과 연계한 학생 멘토링이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팀은 오는 26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립군산대 제17대 교수평의회 의장으로 간호학부 조혜영 교수가 선출돼 제16대에 이어 연임하게 됐습니다.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어제 조 교수를 의장으로 화학공학과 심중표 교수를 상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조 교수는 현재 군산대 보건의료안전교육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군산시 지부 제15대 의장에 고진곤 현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한국노총 군산시 지부는 어제 대의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고진곤 의장을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고 의장은 1992년 군산시 지부 의장의 첫 당선 이후 연속 12선에 성공했습니다. 고 의장은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전북본부 의장과 민주당 중앙당 정의로운 전환 대책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직 경찰서장이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전시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한 카페에서 작품 판매를 염두에 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인에게 빌려준 교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주경찰서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49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6억 원가량을 교인에게 빌려주고 회수 조치를 미룬 혐의로 A교회 목사 등 3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공용재산을 이용했는데도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교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300명까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이며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1,537건을 접수받아 적합성 등 1차 검토를 거쳐 30건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30개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최종 심사는 시민 참여 40%와 전문가 평가 60%의 혼합형으로 이뤄집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백제랑 또 놀자 프로그램은 백제 문화를 주제로 한 다도 체험과 역사 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8일간 진행되며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역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진희환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북콘서트를 엽니다. 진 전 의장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북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만납니다. 진 전 의장은 군산의 내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군산의 미래 구상을 담은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진 전 의장이 시민들과 처음으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올해도 세계 주유소에서 에너지 취약 가구 2곳에 100만 원 상당의 난방료를 지원했습니다.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유 소량 구입을 문의하는 이웃들의 상황을 접하고 이 같은 선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은철강과 우리스마트건설이 소룡 1도시 프로젝트 동행기업 19호 20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룡 1도시 프로젝트는 기업의 수익 일부를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기부하게 됩니다. 소룡동은 누적 기부금을 저소득 가구 매트릭스 케어 사업과 밑반찬 배달, 청소년 운동화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과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도내 저녁이 영하권에서 시작하지만 낮부턴 기온이 풀리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낮 최고 기온 7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한낮에 6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